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기둥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생기는 공통 부분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기둥이 있으면 원기둥에 그 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축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무한한 원기둥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포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축이 이렇게 오게끔.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텐데 대강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그림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요.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이 녀석의 부피를 이 입체 영역 오메가의 부피를 일단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적분을 하려면은 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구체적으로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 원기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축이 x축인 거예요. x축이고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이 하니까 여기 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안에가 되겠죠. 무한히 뻗어 있는 거.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 영역은 이렇게 나타낼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y축을 축으로 하는 원기둥을 생각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래서 이 두 개를 폭에서 동시에 하나의 xyz 좌표 공간에 그리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영역을 내가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x, y, g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기압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 이하고 x제곱 더하기 g제곱도 1 이하예요. 이런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x, y, z 막 바꿔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만 하면 돼요? 이 두 축이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두 축을 하나는 x축, 또 다른 원기둥의 축은 y축으로 한 거예요. 자, 이 입체 오메가를 g는 높이가 일정한 그 평면으로 잘라요. 자르면은 그랬을 때 생기는 단면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이 위키피디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하면 지금 공통으로 g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 단면을 SG0라고 해봅시다. 높이가 G0인 이 단면의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그래서 x, y, 높이는 지금 G0로 고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G는 G0이기 때문에 이 단면은 당연히 입체에 쏙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y제곱 더하기 G0제곱이 1 이하고요. x제곱 더하기 G0제곱도 1 이하예요. 그래서 이 단면은 일단 높이는 G0고 x는 x제곱 더하기 G0 제곱이 1 이하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원판 디스크죠? x축과 g축에서 원판으로 이해할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g제곱은 1 이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원판을 그리고 높이가 g0잖아요. 그러면 이제 x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는데 이게 g는 g0거든요. 그러니까 x는 1-g0 제곱에 루트 씌운 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부터 플러스까지 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지금 방금 첫째 줄은 요거 쓴 거고 두 번째 줄은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는 거냐면은 y는 똑같아요. 1-g0 제곱 1-g0 제곱에 루트 씌운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면은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 뭔가요 도대체? 이건 지울게요. g는 g0로 고정해 놓으면 x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고 y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g는 g0를 잘라서 생기는 그 단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걸 xy 평면에 정사형시키면은 x는 여기까지 달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0 제곱에 루트 씌운 거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리는 거예요. x는. 그 다음에 y는 똑같아요. y도 똑같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g0 제곱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g0 제곱이에요.
그래서 x, y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는 지제로 자르면은 정사각형이 나와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 나오죠? 한 변의 길이가 2배의 1 마이너스 g0 제곱인.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인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요거를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배의 1 마이너스 g0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오메가 영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g는 지제로 잘라서 생기는 그 단면을 보면은 그 단면의 넓이는 4배의 1 마이너스 g0 제곱이 됩니다. 자, 단면이 뭔지도 알았고 정사각형이고 단면의 넓이도 알아요.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가지고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B는 G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자, Y제곱 더하기 G제곱 더하기 1 이하고 X제곱 더하기 G제곱 더하기 1 이하예요.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립니다. 그러니까 윗꼭다리와 아랫꼭다리를 생각해 보세요. G가 1일 때 X는 뭐예요? 0이고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일 때도 X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G가 1일 때 Y는 뭐예요? 0이고 마이너스일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도 Y는 0이에요. 자, 그래서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리고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높이가 G일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는 뭐예요? 요거에 의해서 4배의 1 마이너스 G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 2차 함수를 G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서 부피를 얻는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야겠죠. 오메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부등식 영역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는 G를 공통으로 갖다 놓고 하나는 X축으로 가는 원기둥, 또 하나는 Y축을 축으로 가는 원기둥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영역 오메가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해서 부피를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높이의 차이를 적분해서 부피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은 높이의 차이를 적분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윗뚜껑 함수와 아랫뚜껑 함수를 찾겠다 요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과 이 부등식 영역을 잘 이해하는 거죠. 윗뚜껑이 뭔지 몰라도 내가 윗뚜껑 함수를 f2x, y라고 두고 아랫뚜껑을 f1x, y라고 두면은 이것과 이 녀석의 공통 정역에서 이 차이 함수를 적분해서 부피를 얻을 거예요. 자, 여전히 이게 입체이기 때문에 3차원상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영역을 2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번에는 G축이 축인 원기둥 영역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Y축이 중심축이 되는 원기둥 영역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g를 다 모아놓으면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영역처럼 그거랑 합동인 영역이 나올 거예요. 3차원 영역이. 그래서 이 녀석을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 녀석을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좀 바꿔 쓸 거예요. x, y가 이제 요 영역에 있으면은 높이 g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부등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g제곱이 1-x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x제곱의 루트 친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 똑같은 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녀석이 공통 정역 D를 나타내는 부등식이고요. 이 녀석이 윗뚜껑, 요 녀석이 아랫뚜껑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D라는 영역이 XY 평면에서 또는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x, y, 0인데 R3에 있는 걸로 이해해도 좋아요. 높이 함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런 상태에서 x, y가 D에 있을 때 G가 아랫뚜껑보다는 크거나 같고 G가 윗뚜껑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덕분에 공통 정역에서 높이차를 적분해서 이중적분을 구하면은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이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윗뚜껑은 뭐예요? 윗뚜껑은 1-x제곱의 루트고요. 슬라이드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뚜껑은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윗뚜껑 함수, 아랫뚜껑 함수의 차이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1-x제곱의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정역 D는 바로 이 원판이 되겠네요. XY 평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부피를 이중적분으로 바꾸는 첫 번째 스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부등식의 영역을 그림이죠. 한마디로 이걸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중적분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뭐예요? 지금 원판이거든요. 원판을 정역이 원판인 이 녀석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거.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반지름의 길이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리고요. 그 다음 y는 이 녀석부터 이 녀석까지 달린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끝 아래끝 다 찾았고요. 여기 2배 1-x제곱이고요. 뭐부터 달리는 게 뭐예요? 위에 있는 녀석이 뭐죠? 바깥쪽. 안쪽 적분이 밑에 있는 거였죠. dy. 그래서 요 반복적분을 계산하는 건 물론 여러분의 몫이고요. 계산을 열심히 하면은 3분의 16이라는 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계산의 문제고요. 사실 이걸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것도 익숙해졌을 거고, 이 이중적분을 계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익숙해졌을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영역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부등식 영역을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그림을 이제 이해하는 파트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3차원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각화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이제 요 부등식의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풀이는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방금 전에 했듯이 요 영역에서 요 함수를 중적분하는 문제를 바꿨고, 이번에는 요 원판에서 y를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y를 먼저 달리게 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x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하는 일은 이것까지는 이미 했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요거를 이제 반복적분으로 바꾸는데 y를 먼저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반복적분을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걸 3분의 16이라는 걸 얻으면 안도를 할 수 있겠죠. 계산이 아마 안 틀렸을 테니까요. 물론 답이 맞다고 해서 여러분 계산이 안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기둥이 수직으로 만날 때 생기는 공통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고 x제곱 더하기 g제곱이 1 이하인 영역 2랑 합동이고요. 이 영역에 2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녀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일 때 g가 이 녀석을 아랫뚜껑으로 갖고 이 녀석을 윗뚜껑으로 갖는 그런 입체 영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의 부피는 여기 오메가가 아니죠. 오메가가 아니고 뭐예요? 2라고 표시했죠. 오메가는 오타입니다. 자, 이 영역 2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이하인 이 원판에서 이 높이 함수의 차이, 윗뚜껑과 아랫뚜껑 함수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2배 루트 1-x제곱이죠. 이 녀석을 적분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자, 그런데 적분하고자 하는 영역이 지금 원판이거든요. 그래서 극좌표 치환을 하면은 이 원판을 직사각형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R세타 평면에서. 그리고 dx, dy는 여기 스트레칭 팩터 r이 붙고요. drt 세타입니다. 물론 r의 절대값이지만 원래 여기서는 지금 r이 0부터 1까지 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고,
이제 이 R세타 평면에서의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분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여기 안에 루트가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루트 안은 결국에는 R에 관한 2차 함수고 바깥에 R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분이 깔끔하게 됩니다. 이 도움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계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역시 여러분의 몫입니다.